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무라 대 토트넘 축구와 관련하여서 무라는 사전 전패로 탈락이 확정이 되었으며 토트넘은 지난 베테세전 승리로 2위로 점프를 했습니다. 무라는 지난 랜원정에서 후반 30분까지 실점하지 않는 등 나아진 경기력을 보였으며 그러나 컨퍼런스 리그 죽음의 조에 들어왔기에 대회 도전은 멈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4패를 당했는데 공격진에서 해결하는 선수가 없고 중앙 3선은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보호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토트넘은 컨퍼런스 리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3위까지 내려갔지만 4라운드를 기점으로 팀의 운영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에서 챔스를 노릴 순위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감독인 콘테에게도 타이틀이 필요하기에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호성적을 노립니다. 지난 주말에는 난정 리즈 상대로 선제골을 내줬지만 호이비에르와 레길론의 연속골로 승리를 하며 기세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원정이지만 정상 라인업이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징계로 리그에 빠졌던 스킵이 중원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 경기에는 로메로가 징계로 빠지기에 탄강가가 스리백의 한 축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라 토트넘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케인과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경기가 안 풀리면 콘테는 언제든지 그들을 교체로 투입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리그 경기에서 휴식을 취한 스킵이 상대를 중원에서 장악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NS 무라 조에서는 4위로 무패 페페모 지난 라운드 스타드 랜전에서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잔여 경기에 큰 의미를 두지 못하며 수비 붕괴가 잦은 곳입니다. 실제로 지난 조별리그 4경기에서 도합 10실점을 내준 곳으로 수비진 경쟁력이 떨어져서 상대 공세를 유연하게 막지 못하고 윗선의 압박 저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윗선의 힘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주전 공격수 만디치 침묵이 길어지며 주전 경쟁에서 밀린 상태고 나머지 일선 자원들 또한 연계 플레이나 볼 점유 부분에서 잡음이 큽니다. 결장자는 스코플렉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토트넘 호스퍼조에서는 2위로 승패승무승 이 팀은 상대에 비해서 전력이 뛰어납니다. 승점 3점은 따놓은 당상이라 봐도 무방한 곳입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 5대1 패승을 거뒀으며 작정을 하고 라인을 끌어올려 상대를 압박했고 이를 통해서 다득점 성과를 냈습니다. 심지어 이 성과는 누누 감독 체제야 따낸 결과로 후방 라인 안정감은 따라올 수밖에 없으며 어차피 90분 내내 상대를 수세에 몰고 경기를 펼칠 것이 자명하기에 수비진 부담을 덜었습니다. 무라 토트넘 축구 현재 스쿼드 내 마땅한 결장자가 없다는 점 역시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결장자는 세세뇽 힐 선수입니다. 새 감독 부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고 동기부여 또한 높습니다. 무라가 난전을 깨하지만 지난 맞대결 완패가 발목을 잡는데 다만 토트넘 단독 득점이 유력합니다. 다음으로 무라 최약체로 일단 한 차례도 이변의 결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4경기 유일하게 전패를 허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잔여 일정과 관계없이 다음 라운드 진출은 무산이 된 상황으로 일단 동기부여는 상당히 떨어져 있을 공산이 큽니다. 문제는 최근 흐름 자체가 너무 부진하다는 것으로 선전을 하던 자국 무대에서 또한 부진의 흐름을 이용며 최근 컵대회 포함 6경기 임무 4패에 매우 저조한 흐름에 빠져 있는 중입니다. 홈 2점을 잡더라도 분위기가 크게 오른 토트넘의 좋은 대응세를 보이기는 힘든 구조로 특히나 지난 1차전 극도의 수비 불안을 노출한 특유의 300 라인은 300 전문가 콘테 감독의 묘수에 크게 익힐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기에 그 불안감이 더한 형세입니다. 백업 공격 자원의 이탈로 인해서 전력 가동에는 별 다른 무리가 없겠지만 이미 상대와의 기본 전력 차가 워낙 확연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무라 토트넘조 2위로 다소 수월한 상대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50%의 승률밖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선전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일단 결과와는 관계가 없이 지난 4경기 10득점을 뽑아낸 득점력은 대회 내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득점의 대부분의 지분이 있는 주축 자원들이 이번 경기 출장하지 않을 전망이니 상대와의 전력 차를 고려했을 때 최근 A매치 폼이 좋았던 베르바인 부상에서 복귀를 한 로세롤 컨디션을 올린 세세뇽 등의 자원들을 통해서도 우세 구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특히나 새로운 콘테 감독 하에서 신임을 받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굉장히 크게 올라있는 백업 자원들의 기세는 대단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까다로운 원정 기림에도 불구하고 다득점을 위해서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축 수비 자원의 이탈이나 이미 콘테 감독은 이번 경기 강하게 로테이션을 돌릴 것이라 천명을 한 상황으로 백업 자원 가동에 별다른 탈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토트넘은 이번 경기 대다수의 백업 자원들이 출전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으로 다만 들어옴에도 무라에 크게 앞서는 전력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들의 동기부여 전술면에서의 우세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게 더욱 강한 선전세 흐름을 점칠 만합니다. 오늘은 무라 토트넘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답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의견들도 파악을 해보신 후에 결론을 내려보시면 더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모스크바 대 라치오 축구와 관련하여서 모스크바는 승점 2넘으로 최하위에 처져 있으며 라치오는 승점 5점으로 조에서 2위입니다. 모스크바는 라치오와 갈라타사라이 등에 패하며 탈락이 유력한 상황으로 그러나 이 경기를 승리하면 최대 2위까지도 올라올 수 있기에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갈라타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기회를 살렸는데 커크와 카마노가 공격을 잘 이끌고 있으며 또한 스몰로프도 언제든 최전방에서 해결할 수 있게 홈에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다음으로 라치오는 마지막 경기에서 갈라타사라이를 홈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일단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팀의 대체 불가 스트라이커인 추 임모빌레가 부상을 당했기에 이번 원정이 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지난 리그 경기에서는 스트라이커 없이 페드로를 제로톱으로 기용을 하며 기동력에 중점을 뒀는데 확실히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안데르손과 라짜리 차카기니 공격력을 갖춘 이선 자원들과 함께 페드로가 공격을 이끕니다. 모스크바 라치오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모스크바가 승점을 딸 수 있습니다. 라치오는 이번 유로파 원정 일정에서 1무 1패를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두 경기 모두 다 그렇게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무리키를 제외하면 전방에 해결할 자원이 없으며 모스크바가 홈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으며 단 라치오가 아츠레비와 필리핀이 라두 등 피지컬이 좋고 대인 방어에 강점이 있는 센터백들을 내보내서 상대 수비를 막아낼 것이기에 승리까지는 가는 길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조에서는 4위로 승승무패, 현재 승점 2점을 기록 조 최하위입니다. 물론 이번 라운드 승리 시 16강 진출권 경쟁이 가능하지만 전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선전을 기대를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이곳은 최근 성적도 좋지 않은 곳으로 지난 공식전 3경기에서 2무 1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실점을 내주는 등 수비 제어가 잘 되지 않으며 타블로 세부케이라 센터백 조합이 중심축을 잘 잡아주지 못하고 있고 윗선에 있어서 투 볼란치 역시나 1차 저지선 형성에 애를 먹습니다. 이곳의 윗선에선 전력 누수가 눈에 띕니다. 주전 2선 공격수인 미란추크와 제말레티노프 부상이 길어지며 윗선에 안정적인 공격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결장자는 마그키프 미란추크 제말레티노프 안조린 제 루이스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모스크바 라치오 축구조에서는 2위로 승무무승패의 팀은 상대에 비해서 전력이 좋은 곳으로 1의 추격이란 확실한 동기부여도 있기에 승점에 있어서는 3점에 가깝다는 점은 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지난 맞대결에서 2의 0 완승을 거둔 곳으로 점유율 61대 39, 슈팅수 21대 12로 상대를 완전히 수세에 몰았습니다. 전반 이른 시간 연속골로 승기를 잡았고 이후 공격 집중력만 높인 점이 주요했습니다. 당시 경기와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공격 기조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주전 공격수 임모빌레 부상 공백만 잘 메우면 득점 생산은 충분합니다. 이곳은 상대 빈공이 뚜렷하기에 후방 하중을 줄이고 수비에 나섭니다. 경험이 많은 센터백 조합이 중심축을 잡고 윌선의 사비치 등이 상대 중원을 적절하게 장악을 하며 결장자는 카메노비치, 루카쿠, 두르미시, 마루시치, 디지크제, 조니 아데카니엘, 롬바르디, 임모빌레 선수입니다. 동기부여가 상대보다 높고 지난 맞대결에서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가며 완파를 하는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스크바 직전 경기에서 그로즈니 상대로 1대2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까지 승리가 없는 페이스로 이 경기 기간에서는 실점을 반복을 한 수비진 불안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곳은 홈 2점에 있어서 안고는 있지만 전력 열세 극복을 위해서 수비적 운영을 시도를 합니다. 수비진 구성에 많은 수의 선수를 배치를 하지만 수적 우위 활용 능력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모스크바 라치오 베카 네나코프 중원 조합의 압박 효율 저하로 상대 부분 전술 허용이 쉽고 중앙 수비 자원 세르케이라는 직전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는 등 수비진 전반의 집중력 저하로 위기를 자초를 하며 실점 가능성을 열어놓은 접근을 추천합니다.
공격 전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온 안조림과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을 하였으며 이 역할을 수행할 자원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지난 맞대결에서 2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12회 슈팅을 앞세워서 저항을 시도를 했지만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9회 슈팅이 상대 위험지역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질 좋은 기회를 반복했지만 3회 유효 슈팅에 그친 공격진 집중력 저하로 득점 생산에 실패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라치오 직전 경기에서 유벤투스 상대로 0대2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전 4경기 무패 흐름에 제동이 걸린 곳으로 원정에서 반등을 시도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3번의 멀티 실점을 기록한 수비진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곳은 객관적 전력 우위를 안고 있는 이들이 원정 경기에서 공세를 시도합니다. 공격 전개 중심은 측면으로 자가키 안데르손 조합의 선발 출전이 유력하기도 합니다. 개인 전술 활용을 통하여서 꾸준한 기회 창출에 성공을 하며 상대 불안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최전방 자원 임모빌레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데 측면 공격 자원 페드로를 배치하고 있지만 영향력은 떨어집니다. 모스크바 라치오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지난 맞대결에서 무려 22회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다는 점 역시 기억해주세요.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